자,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제 앞에서 늘 여러분들한테 클래스 이야기했는데 클래스가 뭐냐? 자, 우리가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그죠? 그래서 클래스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최종 실행 파일을 가지고 그 클래스 파일을 다 모아서 어떤 그 완성된 파일의 형태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자, 객체와 클래스들이 존재한다. 객체라는 것은 오브젝이라 해요. 오브젝. 그래서 객체와 클래스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고 클래스 변수를 주는 방법, 클래스에 어떤 구성되는 멤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클래스 내부에 구성되는 요소 중에서 필드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 생성자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도 계속 메소드 이야기했지만 메소드가 어떤 것들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인스턴스 멤버와 디스라는 것들, 그 다음 정적 멤버 스테이틱이라는 것들, 뭐 파이널 필드와 상수 값들 뭐 이런 거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 패키지라는 게 어떤 건지, 접근 제한자. 자, 앞에서 우리가 계속 뭐 내가 퍼블릭 이야기했지만 이 클래스 파일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액세스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거죠. 퍼블릭으로 선언해버리면 완전히 오픈 공유해 주는 거고, 외부의 다른 어떤 사용자가 내가 만든 클래스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접근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짤 때 get, set 뭐 이런 것들, 뭐 annotation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이때까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본 것들은 사실은 C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대부분 다 좀 많이 비슷한 내용들이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있었지만 이제 자바의 이제 본질로 들어와서 이제 클래스부터는 진짜 자바가 가지는 어떤 특성들, 이런 자바의 특성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다 하는 것은 객체들을 여러 개의 객체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최종 그 파이널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그죠? 네, 여러분들 객체 지향 프로그램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그래서 객체란 게 뭐냐? 오브젝이, 객체라는 것은 어떤 대상, 나 이외에 어떤 존재는, 나도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상대방들,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객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객체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객체가 가지는 성격, 성질이나 어떤 특성이나 다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거, 뭐 차도 여러 차들,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차도, 그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뭐 소나타를 만들었다 그러면 소나타가 뭐 첫 번째 만든 소나타부터 뭐 계속 만들면 다 그게 똑같은 차지만 계속 하나의 다른 객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것들 다 우리가 객체라는 거죠. 뭐 책이 뭐 사람 이런 거 다 객체다, 그죠?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객체라 하지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객체다, 이거죠. 추상적으로. 자, 그래서 꼭 어떤 물질적인 어떤 특성만 가진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추상화된 것도 객체로 만들어서 내가 프로그래밍 하는데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객체다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객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속성이란 게 뭐예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질이란 것은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할 수도, 액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동작을 가지는 것이 있고 안 가지는 게 있어요.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있고 어떤 속성, 어떤 객체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이 결과적으로 어떤 그 행동을 해, 최종적으로 그 속성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동작을 안 하는 어떤 속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속성과 동작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객체라 그러고, 그 속성과 동작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드나 메소드로서 나타내요. 필드나 메소드로서.
자, 필드와 메소드 뒤에 가서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할 거니까 일단 필드와 메소드라는 게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속성과 동작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예. 그 다음에 객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된다. 예. 그래서 이런 객체들을 사실은 우리 모델링 한다라고 해요.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니까 어떤 객체, 대상 객체를 하나의 필드나 메소드를 통해서 그 대상을 내가 묘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는 달리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는 달리는데 그럼 달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뭐 내부에 여러 가지 엔진도 필요할 거고 바퀴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 껍데기도 필요하고 그죠? 뭐 그런 것들 차도 운전하기 위해서 핸들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부품들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내가 자동차가 달린다라는 것을 자동차라는 것을 객체로 내가 만들 때 어떤 속성들을 그 자동차에 넣어줄 거냐 그걸 모델링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에 그러면 달리는 성질, 자동차가 달린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동차가 달리는데 달리기 위해서는 안에 엔진도 필요할 거고, 그죠? 뭐 그다음 그러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속성을 가지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내가 표현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그 객체가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델링 한다고 하죠. 그래서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 그죠? 그 속성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델링에 있어서 우리는 필드, 속성을 표현하고 메소드, 동작 형태를 표현해 주는 것들로 구성해서 하는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밑에도 보면 아까 봐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람이란 것은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냐 보면은 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이름을 갖고 있는 거, 그죠? 누구든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이를 먹는다, 그죠? 이렇게만 딱 내가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다음 그 외에 또 다른 속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런 속성들을 그냥 대표적으로 내가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웃는 행동도 하고, 먹는 행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그 어떤 객체로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속성이나 동작들을 요 객체로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객체. 자, 그러면 사람 객체를 내가 만들었어요. 사람 객체 보면 사람 객체 안에는 내가 아까 모델링을 할 때 보면 속성에는 나이와 이름과 나이만을 내가 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동작에는 웃는다, 먹는다 이런 것들만 모델링 해주겠다 해서 객체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해주면 이 객체는 어떤 것들을 가지냐니까 이 객체는 이름과 나이 값을 속성으로 가진다. 나이 값, 그죠?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액세스하면 사람이 웃는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웃는 행동. 그 다음에 먹는 행동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객체 안에는 객체라는 것은 내가 이 객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냐에 따라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렇게 객체 안에 다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문자 하나 저장하는 것도 객체로 표현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문자 값만 하나 가지겠지만 그 외에 또 이제 지금처럼 사람이라는 어떤 객체를 내가 표현한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 하는 것을 이러한 하나의 대표적인 객체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형태를 내가 모델링해서 프로그래밍 해줄 수 있다. 그죠? 그럼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속성은 뭐냐 이거죠. 자동차는 어떤 그 자동차 여러분들이 차 색깔도 딱 보면 차가 색깔이 되게 멋지네. 이렇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차가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잘 나가냐, 그죠? 차가 저놈이 엔진이 얼마나 좋아서 속도가 얼마나 잘 나가냐, 얼마까지 속도를 도대체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느냐. 어떤 차는 한 200킬로 달리면 엔진이 덜덜덜 거려서, 그죠? 그런 차도 있을 거고, 어떤 차는 300km까지도 아주 빠른 시간에 속도 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자동차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속성에 따라 다르겠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다음에 동작, 뭐 자동차는 달리는 거나 멈추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에 해당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모델링해서 자동차를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동차 객체를 하나 딱 만들면 여기에 자동차 색깔을 표현할 수도 있고 속도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데이터값, 단순히 주는 데이터 값인데 이런 걸 우리가 필드라 그래요. 필드라 해서 이 외에도 다른 어떤 속성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것은 내가 모델링 해주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속성들을 값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 아까 동작에는 이 자동차는 달리는 것을 내가 묘사를 해놨어요. 여기 객체에서. 그다음에 차가 멈춘다 하는 것도 묘사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행동이니까 어떤 메소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달리는 거나 자동차나 멈추는 행위를 갖다가 메소드를 통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어떤 그 속성들 이런 것들을 다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객체가. 그래서 각각의 요 객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놓으면 이런 모델링을 해놓으면 이제 이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객체들을 막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아까도 이야기했죠. 소나타라는 설계 자동차 회사에서 현대 자동차에서 소나타를 만든다 그러면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면 소나타 뭐 1번부터 수만 대 수십만 대 계속 만들 수 있죠. 그죠?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각각 다른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의 설계도 이게 이제 객체 그러면 하나의 클래스 이제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객체를 만들기 생성하기 위해서 클래스가 필요해요. 클래스 그죠? 클래스 안에는 필드나 메소드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뭐 클래스 파일들 다 만들어 봤지만 그런 클래스 안에는 필드와 메소드 이런 거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라는 것은 하나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똑같은 그 대상이지만 다 만들고 나면 그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다 다른 객체들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객체들이 여러 수십 개, 수만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건을 찍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클래스로 구현을 해놓으면 모델링을 해놓는 과정이겠죠. 모델링만 딱 해놓으면 이제 서로 다른 객체는 내가 만들어내기 따라서 뭐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계속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객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그 클래스들을 이제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 자, 그러면 객체들은 서로 간의 어떤 기능들을 이용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객체들은 서로 객체 안에서 그 정의한 어떤 모델링된 어떤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뭡니까? 이 기능들의 값을 갖다가 서로 간에 다 이게 객체들끼리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주고받는다 하는 거. 그다음에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죠? 아까 뭐 설계도대로 다 만들어 놓으면 다 서로 다른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객체를 여러분들 메인 실행 프로그램 안에서 객체를 이제 생성하는 거, 객체를 생성한다고 했죠. 그죠? 객체를 생성하면 그게 뭐 여러 개의 객체들로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 그림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엔지니어가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엔지니어도 객체고 계산기도 객체예요. 그죠? 근데 엔지니어가 이 계산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계산기가 모델링이 돼 있으면 계산기는 예를 들어서 드셈 하는 기능을 딱 모델링이 돼 있으면 이 계산기 메소드를 뭐 부르든지 클래스를 부르든지 메소드로 정의될 수도 있고 뭐 클래스 여기 객체라고 가정하면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럼 여기가 실행된 결과값을 이쪽 객체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죠? 결과값을 리턴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객체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랑 엔지니어 객체는 이 전자 계산기의 객체를 이용해서 드셈이란 기능을 이용할 수 이 드셈 할 수 있는 그의 모델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드셈한 결과값을 얘한테 돌려주는 거. 요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또 그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표현했지만 사람이란 객체를 만들었다. 사람이란 객체 안에 필드는 지금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름만 정의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을 표현했는데 웃는 거하고 먹는 행위 요걸 메소드로 표현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이거 아까 전자계산기는 전자계산기는 여기 이제 필드 값은 뭐 그냥 뭐 제작회사 자 어떤 이게 뭐 소니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뭐 어디서 만든 건지 삼성에서 만든 건지 이렇게 제작회사를 내가 여기 정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그 계산기는 덧셈하는 기능 그 다음에 뺄셈하는 기능 요거 외에도 다른 어떤 그 계산할 수 있는 기능들을 내가 부여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이 클래스를 만들 때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덧셈과 뺄셈 기능만 딱 넣어줬다. 그러면 덧셈 받고 뺄셈, 덧셈, 뺄셈밖에 못 하겠죠.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이란 객체가 이 계산기를 불러서 이 메소드를 이제 계산기의 객체를 불러서 그 계산기 안에서 어떤 덧셈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계산기에 덧셈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덧셈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러면 그 덧셈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그 실행된 결과값을 이 사람이란 객체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럼 이것을 내가 한글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제 코드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했죠. 뭐 클래스 이름을 객체 person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주고 이게 이제 뭐 객체가 생성되어 있다고 하고 계산기는 calculator라고 이름을 줬다고 가정합시다. 이 calculator 안에 calculator 객체 안에 add라는 메소드를 내가 만들어놨대요. 여러분들 앞에서 add 뭐 막 헷갈렸죠, 그죠? 여러분들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add라는 메소드를 내가 만들어놨대. 이 add는 덧셈을 하는 기능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캘큘레이터의 객체에서 add라는 메소드를 내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 캘큘레이터 객체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죠? 캘큘레이터 그다음에 여기 점을 찍어줘야 점 반드시 이제 점. 왜냐하면 이 객체 안에 여러 메소드들 중에서 어떤 메소드를 내가 부를 거냐 add라는 메소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캘큘레이터 객체를 먼저 부르고 점을 찍고 그 안에 존재하는 메소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add라는 메소드 말고 또 뭐 subtract라는 메소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subtract 하면 calculator.subtract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불러도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메소드가 정의가 돼 있어야 이걸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메소드를 부를 때 여기 이제 매개값이 존재해요. 매개값. 전달하는 값이 있죠. 여러분들 메소드 이 add라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덧셈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이 계산을 시킬 때 뭐하고 더해라 하면 얘 계산기가 이 사람이 뭘 더하는지 미리 알고 지가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계산기 계산을 시키려면 버튼을 10 누르고 더하기 누르고 20을 눌러줘야 지가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도 이 메소드의 add라는 메소드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add가 받는 값을 갖다가 내가 넘겨줘야 된대. add가 받는 값.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개값이라고 그러죠. 그죠? 인자 이 매개값이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객체가 요놈 캘큘레이터의 메소드를 부를 때 이미 이 값을 정해서 넘겨줘야 되는 이 값을 같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넘겨줘야 요놈이 받아서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add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값을 넘겨받을 수도 있고 안 넘겨받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산기는 덧셈을 시킨다. 그럼 덧셈을 시키려면 어떤 값을 넘겨줘서 덧셈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넘겨주는 값이 매개값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calculator.add 괄호 열고 넘겨줄 값을 여기에 이렇게 다 기술을 해줘야 돼요. 넘겨줄 값을 기술해주면 여기서도 이제 이 메소드는 실제로 캘큘레이터 객체 안에 이 메소드가 존재할 건데 이 메소드도 이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인자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메소드가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더한 결과 값을 이제 뭡니까? 이 사람한테 돌려주겠죠. 돌려줄 때는 이제 30이라는 계산, 내부적으로 계산해서 어떤 리절트라는 변수로 넘겨줄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이 값은 정수 int 타입이다. 그러면 int
선언해서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int result라는 변수로 계산한 결과값을 받아라, 그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값은 뭐냐니까 calculate라는 객체 안에 존재하는 add라는 메소드 반드시 점을 찍어줘야 돼요. calculator.add 괄호 열고 여기는 전달되는 인자값. 자, 여기 이 add라는 메소드가 실행될 때 어떤 값을 전달받느냐, 그 전달받는 값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전달받는 값이 없으면 안 넣어줘도 되겠지만 그 형식에 맞게 다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그 객체를 불러서 객체 안에 존재하는 메소드를 끄집어내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부르고 결과값을 리턴 받는 것은 어떤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형식으로 한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앞에서 많이 써본 예예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객체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객체는 객체들끼리 어떤 관계를 가져요. 객체들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냐니까, 자, 객체들끼리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집합 관계가 있고 사용 관계가 있고 상속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동차 객체. 자, 자동차 객체를 만들었으면 이 자동차 객체는, 자, 여기 보면 뭐 메소드도 존재하고 데이터 필드도 존재하겠죠, 그죠? 근데 이 자동차는 내가 어떤 추상적인 어떤 메소드 객체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이 객체를 제대로 이제 모델링 해주기 위해서 이 안에서 다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바는 각각의 클래스들을 부품화 시킨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동차란 걸 하나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부품 객체들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 좋은 게 다 부분 블락별로 쪼개져 있으니까 내가 불러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 자동차 객체 안에 다 들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한국 타이어를 쓰고 있었는데 금호 타이어로 바꿔서 이거 자동차 객체를 내가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이 자동차 객체 안에서 또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클래스 파일들 부품 객체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만 딱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그 객체화시켜서 프로그램하는 방법,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자, 자동차 그러면 객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엔진이라는 객체도 하나 만들어 놓고, 타이어라는 객체도 만들어 놓고, 핸들이라는 객체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세 개의 객체들이 조합돼서 이 자동차 객체를 표현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보다 더 복잡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객체들을 계속 내가 만들어서 이쪽에 연결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이제 내가 모델링을 얼마나 상세하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서는 한 예로 객체를 3개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냐? 이 자동차 객체하고 그 밑에 하위에 존재하는 이런 타이어나 핸들이나 엔진 이런 것들은 이 자동차 객체의 하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서로 모여서 자동차 객체를 구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집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 객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엔진 객체도 필요하고 타이어, 핸들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자동차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집합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자동차를 그러면 누가 사용하느냐? 사람이 사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란 객체가 이 자동차를 액세스해서 이 자동차의 어떤 메소드를 액세스해서 어떤 값을 내가 이제 행동을, 아까 자동차가 달린다, 자동차가 멈춘다, 이런 기능들을 모델링 해놨으면 이 사람이 이 자동차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객체 간에는 어떤 사용 관계가 있다. 사용 관계에 있으려면 이놈하고 이놈은 종속 관계가 아닌 거죠.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아까 자동차 객체의 엔진이나 타이어 이거는 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서로 이렇게 한 묶음인 거죠. 그죠? 그렇지만 사람하고 자동차는 완전히 그 뭡니까? 독립적인 존재죠. 그죠? 그래서 사용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서 사용 관계가 성립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내가 자동차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자동차라는 객체보다 더 상위 관계에 존재하는 어떤 객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자동차라는 개념보다 더 위에는 자동차는 기계잖아요. 그죠? 기계라는 객체를 내가 만들어 놓고, 기계라는 객체의 성격을 갖다가 기계는 뭐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여기에 메소드나 데이터 값이나 이런 걸 표현해 놓고, 요놈의 그 클래스 파일을 자동차를 만드는데 내가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기계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클래스 파일을 존재하겠죠. 그죠? 이 클래스 파일을 자동차를 만들 때 이 클래스 파일을 이용해서 좀 더 자동차 파일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기계라는 객체로부터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자동차 객체가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서 뭔가 좀 바꿀 거예요. 모디파이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상속관계가 성립돼요. 요놈 객체를 상속해서 자동차 객체를 내가 좀 더 다른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라는 게 자동차보다 더 상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계가 우리가 상속 관계가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 간에는 상속 관계, 집합 관계, 사용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 때 상속받아서 부모 객체로부터 상속받아서 뭔가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상속이란 것은 뒤에 가면 상속이라는 게 나올 건데, 상속이라는 게 아직 안 나오네요. 상속이란 것은 여러분들 상속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그게 상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은 사실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개념이.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주는 게 상속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지적인 재산을 줄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형태의 어떤 물려주는 게 상속인데, 자바에서 상속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거꾸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뭔가 전달받는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그 속성을 그대로 다 물려받는데, 그것을 이제 상속이라고 해요. 거꾸로 돼 있어요. 어쨌든 자식이 부모 객체로부터 자식 객체가 부모 객체를 그대로 내가 상속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 특징 중에서 캡슐화 특징이 있어요. 캡슐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를 만들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여기 1이라는 객체가 있고 또 2라는 객체가 있어요. 근데 1이라는 객체가 2라는 객체를 액세스할 때 2라는 객체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필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메소드들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 1이라는 객체가 2라는 객체를 액세스해서 갖고 올 수 있는 필드나 메소드가 있고, 갖고 올 수 없는 필드나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상대방한테 다 노출을 시켜냈어요. 그래서 데이터도 노출시켜놓고 메소드도 오픈시켜놨다는 거죠. 이런 오픈된 데이터나 필드나, 우리가 데이터는 필드라 그래요. 필드. 여기서는 필드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필드 데이터, 필드 값들, 그 다음에 메소드 이런 것들을 오픈시켜놨으면 이쪽 객체에서 이게 언제든지 액세스해서 값을 호출할 수 있고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 이 값을 갖다가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객체가 여기 액세스에서 이 값을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 값을 바꿀 수 있고, 만약에 값을 오픈을 안 시켜 놓으면 그냥 이 값은 이 객체 내부에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는 오픈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는 오픈을 안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객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오픈된 거, 안 오픈된 거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의 그 이제
캡슐화 시켜놓는다. 캡슐은 뭡니까? 하나의 어떤 껍데기를 어떻게 둘러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외부에서는 그 안에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여러분들은 뭐 속속들이 다 들여다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을 보는데 여러분들 그 안에 그 뼈를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내 몸속에 뼈가 다 보인다. 그러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껍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객체도 캡슐화 시켜서 볼 수 있는 것들만 보여주게 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것들만 외부에서 보여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객체가 왜 캡슐화 시켜놨냐니까 객체가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객체가 왜 손상되냐니까 다 오픈 시켜 놓으면 객체 내부의 값이 막 바뀌어 버리면 정상적인 어떤 그 계산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값들은 그냥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캡슐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캡슐화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상속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상속이란 것은 상위 객체의 어떤 그 속성을 하위 객체 그대로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그대로 물려받는 건데 하위 객체가 상위 객체를 지정해서 물려받아요. 자, 우리가 상속한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지정해서 뭔가 물려주잖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 부모는 한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속받겠다. 이거 뭐 자식이 이 사람 상속할 사람은 줄 생각도 안 했는데 내 당신한테 상속받겠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는 자바 프로그램상에서는 상속받을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개념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위 객체는 상위 객체를 지정해서 값을 상위 객체 속성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죠? 거기에다 뭔가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죠? 추가해가지고 하위 객체는 향상된 어떤 성능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속하는 대상은 뭐냐? 필드값하고 메소드 이런 것들을 다 상속할 수 있어요. 자, 상속했는 효과는 뭐냐? 자, 뭐 상위 객체를 재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위 객체가 비슷한 상위 객체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안에 거기에 어떤 속성이나 필드 값이나 그 다음에 메소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거 갖고 와서 내가 조금만 바꿔 다른 거로 또 모디파이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할 때 그 재사용한다, 재사용, 그죠? 재사용함으로써 반복되는 코드를 중복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재사용함으로써.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편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럼 상속 받아놨으면 부모 객체만 바꿔버리면 부모 객체의 어떤 속성을 바꿔버리면 자식 객체도 싹 다 바뀌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유지 보수가 굉장히 편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객체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객체가 다양성이라는 것은 뒤에 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데이터 그 값들을 메소드나 이런 값들을 받아오게 할 수 있는데, 자, 그건 뒤에 가서 좀 다시 상세히 설명하고요. 그림에서 보면 아까도 그죠? 상위 객체라는 것은 상위 객체가 예를 들어서 필드 1이란 값하고 메소드 1이란 값을 갖고 있다 하면은 상속을 하위 객체가 이 부모를 내가 지정해서 상속을 딱 받아오는 순간에 거기에 부모가 갖고 있는 필드값, 필드 1하고 메소드 1을 그대로 다 갖고 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내가 필드 2나 메소드 2를 더 추가해서 이 그 하위 객체는 더 발전된 개념의 어떤 객체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상속 관계. 자, 그러면 뭐 다형성 이야기 나오죠. 자, 다형성이란 뭐냐? 자, 같은 타입이지만 실행 결과가 다양한 객체를 대입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들 밑에 그림에 보면 자동차가 있어요, 그죠? 자동차는 아까도 말이지만 자동차 객체는 여러 가지 부품 객체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타이어 객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껍데기 객체도 있을 거고 뭐 요렇게 있다고 가정해요. 그 다음에 뭐
뭐 요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해. 근데 그러면 자동차의 타이어 객체를 타이어가 여기 보면 뭐 아까 규격이 여러분들 자동차 타이어 뭐 광폭 타이어를 끼울 수도 있고 그죠? 광폭 타이어 자동차를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광폭 타이어를 끼우겠다 그죠? 그러면 광폭 타이어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타이어도 봐보세요. 봐봐. 타이어에 일단 그러면 이 자동차에 맞는 타이어 크기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 여기 휠의 크기가 맞아야지. 이 자동차의 그 휠 크기보다 더 작은 걸 달아 놓으면 자동차가 안 굴러갈 거예요. 그죠? 예. 뭐 땅에 닿는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바퀴의 크기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바퀴 크기가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바퀴의 크기만 규정이 돼 있고 그럼 이 바퀴가 어느 타이어, 한국 타이어를 쓸 건지 금호 타이어를 쓸 건지 내가 바꿔서 끼울 수 있는 거죠. 또 아니면 뭐 광폭 타이어를 쓸 건지 이렇게 막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 자동차가 그러면 여러 가지 타이어를 다 다른 형태, 조금씩 다른 형태의 타이어를 다 갈아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형성이라 그래요. 다형성.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의 어떤 객체들을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여기 보면 효과는 객체를 부품화시킨 것이 가능한 거, 당연히 부품화시킨 가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냥 약간 말로만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잠깐만 봅시다. 네.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객체와 클래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보면 자,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설계도가 객체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객체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 개발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클래스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클래스가 하나의 설계도에 해당한다 이거죠. 기본 클래스를 딱 만들면 그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들이 막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번 객체, 2번 객체 이렇게 막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 개의 객체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그 객체들을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예, 이런 특성들을 가진다. 클래스라는 것은 설계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객체들을. 그래서 이 각각의 객체들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그런다. 인스턴스. 예.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그러면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든다 생각하면 클래스 이름 어떻게 지정해 줄 거냐? 뭐 대문자,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클래스 이름 지정해 줄 때 다 대문자를 지정해 줬죠, 그죠? 첫 번째 글자, 그죠? 대문자를 지정해 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글자는 숫자가 오면 안 돼요. 숫자가 오면 안 돼요. 반드시 문자로 온다. 그 다음에 뭐 달러나 이렇게 언더바 이런 것들은 특수교 이런 것들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클래스 이름이 그죠? 그다음 키워드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변수 타입 설정해주는 int나 뭐 내부에 for 사용하는 거 이런 키워드들을 파일 이름으로 클래스 이름으로 지정해주면 안 된다. 자, 이런 조건들만 피해주면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하고 컴파일하는 과정을 좀 보면 이제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지만 자, 클래스 이름을 여러분들이 클래스 파일을 만들면 뭐 지정한 클래스 이름의 확장자나 java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자, 요게 소스 파일이에요. 요거를 컴파일을 하면 그죠? 이거를 컴파일을 한다. 자, 컴파일 한다면은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는 바이트 코드 형태로 코드 형태의 파일이다 했죠. 그죠? 바이트 코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파일을 하면 최종적으로 기계어 코드로 만들어지는데
기계의 코드로 만들어지기 직전의 어떤 코드다. 자, 이렇게 자바는 바이트 코드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느 컴퓨터에서 어느 OS에서 작업했냐 그 상관없이 다른 OS에서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윈도우에서 이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다. 그것을 뭐 유닉스에 갖고 와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원래는 옛날 뭐 C 같으면 윈도우에서 뭐 C 프로그램을 컴파일했으면 그 컴파일된 결과 파일을 유닉스에 갖고 실행시키면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OS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컴파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진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클래스 파일은 저기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public 클래스 이렇게 붙여주고, 그죠? 클래스라고 붙여주고 내가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주면 되죠, 그죠? 자, 클래스 이름 지정하고 나서 여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안에 클래스 파일이 실행문이 지정되죠. 이 안에 사실은 여기 빠진 게 있죠, 그죠? 요 안에 뭐가 빠졌어요? 이 바깥에 여기 스트링해서 ARGS 지정해주는 부분 안에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클래스 파일 형태 전체 껍데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주면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 클래스 파일은 사실은 소스 파일 하나 안에 클래스 하나가 존재하는데 여러 개의 클래스도 선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라는 이제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카라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면 그 파일은 소스 파일이니까 카.java 파일이 이름으로 존재하겠죠, 그죠? 카.java 파일이 존재하는데, 자, 이것은 클래스니까 public 클래스 이래서 카라는 이름을 지정해줘요. 근데 그 안에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타이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 이때는 여기 지금 보면 public을 내가 별도로 지정 안 해줬죠, 그죠? public이라는 거 별도로 지정을 안 해줬어요. 자, 요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카라는 클래스 파일하고 타이어라는 클래스 파일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을 클래스 파일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 파일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으면 이제는 실행하면 클래스 파일이라는 것은 실행 파일이 아니에요, 그죠? 실행 파일이 아니고 각각의 어떤 부품 클래스 객체들이 돼요. 부품 객체들을 만들 수 있는 파일이다, 파일.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 파일이 있어야 돼요. 실행 파일은 여러분들이 메인에서 실행했어요, 그죠? 메인이라는 것에서 실행했어요, 그죠? 자, 그럼 메인에서 실행할 때 그 부품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클래스는 설계도에 해당하고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지정해준 그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주면 객체가 생성이 돼요. 객체가. 아까 여러분들 내가 잠깐 말을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 메인이란 프로그램에서 실행할 때 아까 여기 보면 클래스 뒤에 클래스 이름 지정해주고 여기 뒤에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는 내가 실수해 말을 잘못했어요. 메인 프로그램 안에 아까 스트링 변수가 ARGS 집어넣는 거지 그냥 일반 클래스 파일에는 그게 안 들어가요, 그죠? 메인 프로그램 안에만 아까 뭐 괄호 안에 스트링, 그죠? 스트링하고 ARGS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스트링에 배열 변수, 배열 타입을 지정해주고 요거는 메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메인, 그죠? 메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일반 클래스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요, 그죠? 안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객체를 불러주면 이 객체가 하나 생성이 돼요. 자, 그 클래스는 이게 클래스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자, 생성된 객체는 힙 영역에 존재한다, 그죠? 힙 영역에서 그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객체 생성 번지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여기
요거 U라고 해서 하는데 사실은 요거를 객체를 생성하면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요거를 생성했는 걸 뭐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에 요 생성했는 클래스를 어디에다 받아줘야 되죠. 그죠? 받을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변수가 요 클래스를 생성하면 아까 이 그 객체가 만들어진데 힘 영역이 만들어진데 이 변수는 이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는 번지 값이 내부에서 가지는 거예요. 그죠? 되겠습니까? 네? 자, 아래쪽에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보면 변수 equal new 클래스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변수는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그죠? 이 클래스를 객체로 내가 만든 그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는 변수로 지정했기 때문에 앞에 그 클래스 같은 클래스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예, 클래스 띄우고 변수 equal new 클래스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클래스는 자 여기 보면 여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죠. 그죠? 자 이것은 이제 내부의 생성자를 부르는 건데 이 생성자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요 변수는 그림에서 보면 변수를 내가 지정을 해주면 이 변수는 내가 이 뉴해서 이 클래스 만들면 이 클래스가 객체로 만들어질 거고 이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는 번지 값을 갖고 이 번지가 만약에 100번지다 하면 여기 변수에는 100이란 값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번지 값이. 그죠? 그래서 이 100은 여기 100번지를 찾아가서 이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인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클래스 띄우고 변수 이퀄 뉴 클래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러분들 이거 앞에서 다 여러분들 다 해봤는 거예요. 그죠? 이런 타입으로 해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래스의 용도가 뭐냐? 클래스의 용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이브러리용으로 사용되는 클래스가 있고 실행용으로 사용되는 클래스가 있다. 여러분들이 메인이라고 지정해주면 그게 이제 클래스 부품 클래스들을 다 끌어모아서 메인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메인이 아닌 다른 클래스들은 다 부품이에요. 부품. 그죠? 그 부품은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가면 여러분들 책에도 뒤에 보면 API 여러분들 그 메소드 이렇게 불러서 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라이브러리화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다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는 자체적으로 실행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실행 클래스가 아닌 거예요. 그죠? 외부에서 참조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 타입의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에는 반드시 실행 클래스가 한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구성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뭐예요? 부품 클래스예요. 부품 클래스. 그죠? 예, 이런 부품들을 끌어모아서 여기 실행 클래스에서 최종적으로 실행시키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 클래스는 메인이 붙어 있어야 실행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얘가 뭐냐니까 어디에 있냐니까 클래스를 만드는 건데, 자 이게 얘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클래스 파일 두 개를 만들어요. 1번 클래스, 여기는 2번 클래스. 자, 학생 클래스, 스튜던트는 뭐를 값을 갖고 있냐 하니까 안에 넘버라는 여기 이제 요건 변수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말한 변수잖아요. 변수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이거를 우리가 필드라고 그래요. 필드. 사실은 변수하고 같은 어떤 그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필드 값이라 그래요. 클래스 안에서 존재하는 이런 변수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드라 그래요. 필드. 왜냐면 변수하고 필드가 달라요. 변수는 그 선언된 영역 안에서만 유효하다 했죠. 그죠? 선언된 영역 안에서만 유효해요. 그죠? 메모리 공간에서 그 블락을 벗어나 버리면 그 변수는 사라진다. 여러분들 앞에서 메모리 그림 그리면서 했었죠. 그죠? 예? 했었습니다. 그 변수 값은 어디에 저장돼요? 어느 영역에 저장됩니까? 스택 영역에 저장돼요. 그죠?
일단 스택 능력에서 발생이 되죠. 그죠? 근데 필드는 변수의 성질을 가지지만 외부에서 액세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는 한 필드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객체 안에서 이 필드 값이 존재해야 계속 그 객체가 유효한 거죠. 객체의 특성이 유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변수 값이 사라져 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준 이 변수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퍼블릭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액세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필드라는 것은 외부에서 다 액세스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변수하고 다른 것은 변수는 블락을 벗어나면 없어져 버리지만 이 필드는 그 블락을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 카 클래스 이런 데 파일로 따로따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동차에는 스피드라는 필드, 가스라는 필드 두 가지를 인티저 타입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근데 자, 여기가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실행 프로그램이죠. 자, 메인 프로그램에서 뭘 불렀냐니까 스튜던트 클래스를 불렀어요. 스튜던트 클래스를 지금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죠. 자, S1이란 거 하나 부르고 S2랑 불렀어요. 그러면 객체가 S1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 S2라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new 해서 내가 객체를 만든다 했죠. 그죠? 만들어서 여기 뭘 했냐면 그냥 값만 한번 액세스해서 출력해 봤어요. S1은 스튜던트 객체니까 스튜던트 객체 안에 넘버 값도 액세스할 수 있고 네임 값도 액세스할 수 있죠. 그죠?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student s1.number 하면은 스튜던트 객체에 가서 넘버 값을 갖고 올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요거 실행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넘버 값을 찍어보라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자, 이 프로그램상에서 넘버 값을 찍어보라면 값이 얼마가 찍힐 것 같아요? 얼마 찍힐 것 같아요? 0이 찍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변수 값을 선언을 할 때 값을 안 주면 내부적으로 0이 초기화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0으로 초기화. 만약에 이게 인테저 값 스트링이다. 이러면 뭐로 초기화돼요? 네임이란 변수는 널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 널 값으로 초기화돼 있어요. 그래서 값을 안 줬지만 여긴 값을 안 줬잖아. 그냥 액세스만 해서 그냥 한번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값을 찍어보면 0이라는 값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2도 마찬가지죠. S2도 학생 클래스에서 만든 거예요.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는 보면 S2.number에 어떤 값을 줬어요. 그죠? 2017007이라는 값을 줬어요. number라는 필드에. 그러면 이 값이 들어가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이게 스튜던트의 넘버 값을 2017007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처음에 값을 안 줬지만 여기서는 값을 줬기 때문에 이 값이 바뀌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S1 객체에는 여기 뭡니까? 넘버 값은 0이란 값을 가질 건데, 그죠? S2 객체에서는 넘버 값이 아까 2017007이라는 값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죠? 넘버 값이, 그죠? 넘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S2.number 출력해보라 그러니까 출력해보면 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학생 클래스, 자동차 클래스를 액세스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그대로 다 만들어서 한번 출력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 자동차 클래스도 보면 스피드 값 안 줬잖아. 스피드 값 안 주니까 이 값이 얼마겠어요? 값이 0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스피드 값 안 줬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학생과 스튜던트와 카 클래스를 결과값을 한번 출력해 보세요.